반갑습니다. 믹스동키 김영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K리그 1 7라운드도 간결하게 핵심 만점의 숏 리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울산과 서울의 맞대결인데요. 이번 라운드 최대 관심 경기였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처럼 0대0 득점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울산은 보야니치가 아직 회복하지 못하면서 고승범, 이진현의 중원 조합으로 나왔고 허율이 최전방을 책임졌습니다. 서울은 겨울에 영입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둑스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고 윌리안도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홈팀 울산이 조금 더 주도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서울도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렸지만 슈팅은 번번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았네요. 울산의 김판공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루빅손 그리고 중반 이후에 라카바와 에릭을 넣으며 공격을 강화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요. 서울도 후반 시작과 함께 둑스를 빼면서 제로톱으로 나섰지만 골문을 여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로써 울산은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서울은 개막전 패배 후 6경기에서 3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판공 감독은 외부 압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선수단 안팎에서 울산 HD를 향한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정팀 전북이 1위 대전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네요. 전북은 전진우와 전병관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6라운드 안양전에 이어 시즌 첫 2연승을 달렸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도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친 전북인데요. 전북은 그동안 보여줬던 꼼파녀를 향한 측면 크로스 의존에서 전진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선제골 장면에서도 강상윤의 키패스가 전진우에게 연결되며 득점을 뽑아내는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티아고의 키패스가 전병관에게 잘 연결되면서 전북이 득점을 올렸네요. 네, 특히 두 번째 골을 터뜨린 전병관은 군입대 전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포를 쏘아 올리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홍정우와 김영빈이 센터백 자리에 서고 박진섭을 한 칸 올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세운 변화도 합격점이었고요. 특히 미드필더 강상윤의 미친 활약은 전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전은 전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주중 울산 원정을 다녀온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그 1위임에는 변함이 없네요. 세 번째 경기는 김천과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김천과 대구는 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근거리로 양팀의 경기는 일종의 지역 더비와도 같은데요. 그만큼 경기도 뜨거웠네요. 결과는 2대0 김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천은 역시 이동경의 활약에 눈에 띄었는데요. 김승섭의 선제골 장면에서도 도움을 올린 이동경은 전반 막판 날카로운 코너킥을 통해 유강현의 헤더 득점도 도우면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해냈습니다. 반면 대구는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며 4연패의 늪에 빠졌는데요. 전반 4분 한종무의 득점과 후반 42분 정치인의 득점이 모두 옵사이드로 취소된 것이 무엇보다 뼈아프게 됐습니다. 경기 후 박창현 감독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당장 다음 경기인 광주FC전에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일 열린 네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의 경기였는데요. 양팀은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원FC는 7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3무 3패로 아직 승리가 없어 김은중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반 12분 다소 운이 따르는 선제골을 넣으면서 첫 승에 다가가나 싶었는데 후반 4분 주닝료의 크로스를 백헤더로 성공시킨 오베르단의 동점골을 막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원FC는 윤빛가랑과 안데르손을 중심으로 공격 작업을 이어나갔는데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네요. 한편 이날 경기 전반 30분 김문중 감독이 강하게 날아온 볼에 얼굴을 맞으면서 큰 부상이 염려되었는데요. 다행히 부상을 피하며 계속해서 경기를 지휘할 수가 있었네요. 네, 6일에는 광주FC와 제주가 만났습니다. 광주는 지난 경기 이정우 감독의 퇴장으로 마철춘 수석코치가 팀을 이끌었는데요. 헤이스의 경기 막판 결승골에 힘입어 광주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볼 점유율을 60대 40 정도로 앞섰고 슈팅 숫자도 9대3, 유효 슈팅도 7대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쫓기는 경기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후반 44분 헤이스가 송주은과의 경합을 이겨내며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3라운드 안양전에 이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며 6위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반면 제주는 남태희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을 이끌었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순위는 10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경기 전 양팀은 10위와 11위에 랭크되어 있어 하위권 탈출을 위해선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2대0 안양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원의 정경원 감독은 지난주 훈련에 앞서 삭발에 가까운 머리로 반등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이날도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며 3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원은 지난 시즌 양민혁과 황문기 등이 보여준 전진성이 상실되면서 원활한 공격 작업을 펼치지 못했고 3연패를 당하는 동안 단 한 골의 득점도 올리지 못하는 깊은 부진에 빠졌습니다. 반면 안양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K리그 1 홈경기 승리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안양은 경기 내내 강투지와 신민아의 수비 조합을 뚫지 못했지만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최규현과 수비수 토마스의 연속골이 나오면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특히 최규현은 교체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고요. 또한 수비수 토마스도 순간적인 공격 가담과 돌파로 허를 찌르는 득점을 터뜨려 강원의 추격 의지를 꺾어 놓았네요. (7라운드가) 끝난 현재 K리그 1 순위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이 여전히 선두에 오른 가운데 김천과 서울이 상위권, 그리고 전북이 4위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안양도 8위로 점프했고 아직 올 시즌 승리가 없는 수원FC가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뽑은 7라운드 베스트 팀 바로 전북현대고요. 저는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